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배우, MC, DJ, 예술감독, 음악 프로듀서, 공연 기획자, 교수. 올해로 데뷔 60년을 맞은 송승환 씨의 프로필입니다. 참 다양하죠? 송승환 씨는 8살 때 라디오 드라마 아역배우로 출발해서 60년의 시간 동안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성장해 왔는데요.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류의 물꼬를 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스스로를 롤러코스터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배우 송승환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너무 많은 역할을 하셔서 제가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했습니다. 뭐 MC, DJ, 배우, 제작자, 교수, 예술 감독. 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한 직업이 아무래도 뭘까요? 가장 오래 한 직업이 배우죠. 네. 네. 그러면 배우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도 배우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럼 제가 배우님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승환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요즘은 브라운관이라는 표현도 안 쓰는데 브라운관에서 라디오에서 네. 계속 뵙던 분이라 너무 저랑 친한 분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으면 이제 대충 그분의 나이를 제가 짐작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데뷔 60주년을 맞으셨다고요. 네. 제가 워낙 어려서 데뷔를 해서 네. 데뷔 60주년이라고 하면은 젊은 분들은 제가 한 80이나 90 된 사람으로 아는데 사실은 제가 65년도 네. 8살 때 데뷔를 했으니까 예. 어느새 60년이 됐네요. 와, 8살 때 그 KBS 라디오 드라마였죠? 처음 데뷔작이요? 드라마는 아니고 TV 어린이 시간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일종의 무슨 더블 자키 같은 프로그램. 네네. 그래서 뭐 초대 손님이 나오시면 인터뷰도 하고 또 전국의 어린이들이 보낸 음악 신청곡 받아서 네. 틀어주기도 하고 꽁트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말하자면은 그 어린 나이에 DJ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신 거네요. 네. 시작은 그렇게 음방울과 쳐들이라는 프로를 했고 네. 이제 바로 이제 그때는 어린이 연속극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소공자, 뭐 방학면 방학삼총사 이런 어린이 연속극에 맞아요. 출연하고 그랬죠. 네. 그 사실 그 당시 데뷔하실 때가 이제 1965년이니까 그 당시는 텔레비전보다 라디오가 훨씬 좀 뭐 표현이 세다고 할까요? 그럼요, 영향력이 그럼요. 더. 네. TV는 별로 보급이 많이 안 돼 있었고 네네. 그래서 그때는 모두가 라디오를 듣던 시대고 제가 그 학교 끝나고 방송국에 오면 이제 버스를 타고 여기 남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네네. 가끔 제 친구랑 같이 타고 얘기를 하면서 오면 옆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가 제 목소리만 듣고 너 KBS에 나오는 차돌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라디오의 그 파워가 예. 아주 세튼 때죠.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그 어떻게 캐스팅이 처음에 되셨는지요? 사실은 국어 시간에 제가 책을 또박또박 잘 읽는다고 선생님이 뭐 어린이 이야기 대회, 네. 말하자면 구연 동화 대회, 예. 그런데 나가보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대회를 나갔다가 어떻게 운 좋게 1등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KBS 어린이 시간에서 이주일에 상탄 어린이로 저를 초대해서 네. 그 구연 동화 대회에서 했던 그 동화를 똑같이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한 거죠. 예. 끝나고 나오니까 담당 프로듀서가 음방울과 차돌이란 프로가 있는데 너 차돌이 한번 해볼래? 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8살 송승환 어린이를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똘망똘망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예. 남자 아역 성우라는 게 없었어요. 대부분 그렇죠. 예. 여자 성우분들이 남자 어린아이 목소리를 내던 시절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서 이제 귀여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남자 어린아이 역할을 하는 진짜 어린애가 나타난 거죠. 예, 맞습니다.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엔 그랬어요. 네. 이 참 그 시절 얘기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차차 좀 하기로 하고 이 데뷔 6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이제 출판 사진전을 같이 열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떤 전시회로 지금 꾸미고 계세요?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끝내고 나서 책을 내자는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네. 그때쯤부터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책 쓰는 거 엄두를 못 냈죠. 그런데 작년에 파주 페어 북앤컬처라고 파주의 출판 도시에서 하는 축제를 제가 총감독을 맡게 돼서 네. 출판사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어느 출판사에서 요즘 사람들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글은 조금만 쓰고 그림이 많은 책을 한 권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네. 그건 좋겠다고. 그리고 그런 책이 굉장히 새롭잖아요. 예. 늘 새로운 거 한다는 거는 제가 가슴이 설레니까 그래요. 그러면 일러스트가 많고 그리고 글은 적은 그런 제 자전적 에세이를 한번 써보죠 하고 책을 써서 이번에 책이 나오게 됐는데 네. 뭐 공교롭게도 60년에 맞춰서 그렇게 나온 셈이 됐어요. 예. 그리고 되게 책을 내면 뭐 출판 기념회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좀 쑥스러워서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방송 또 영화 연극하면서 찍힌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진들 전시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셔서 그럼 책 나오는 김에 그 전시회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혔어요. 예. 책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참 멋지게 나왔어요. 세련된 일러스트에다가 네. 이렇게 읽기 좋게 나왔고요. 그 사실 저는 제가 글을 길게 쓸 수 없어서 네. 그림이 많은 책이란 말에 솔깃해서 책을 냈는데 정말 그 나소연이라는 일러스트 작가가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네. 정말 열심히 그려주셨고 제가 보니까 참 이쁘더라고요. 네. 저도 마음에 듭니다. 거기에 아주 그 송수환 씨 인생의 어떤 그 아주 핵심 진액 중에 진액들이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사진전을 지금 데뷔 60주년 사진전을 하고 계시는데 네. 와, 60년 동안에 찍은 사진, 찍힌 사진이 얼마나 많겠어요. 글쎄요, 뭐 제가 찍은 사진보단 찍힌 사진이 많죠. 예. 한 3,000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150점 정도. 그래서 뭐 연극 또 영화 드라마 중에 아무래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촬영 현장에서 찍힌 사진도 있고 또 네. 홍보용으로 찍힌 사진도 있고 또 인터뷰하면서 사진 기자분들이 찍어주신 사진도 있고 이제 그런 사진들을 모아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됐죠. 그거 고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고 또 고르셨는지요? 다행히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날로그 앨범을 다 디지털로 전환을 했어요. 파일로. 예. 그래서 그 파일을 보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작품들. 네. 연극으로 치면 뭐 에쿠스라든가 아마데우스라든가 유리동물원 또 최근에 했던 드레서까지 이제 그런 사진들을 고르게 됐고 네. 드라마도 그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뭐 KBS 1연속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가 여로죠. 여로, 예. 여로의 사진, 또 목욕탕집 남자들 네, 사진, 네, 네. 뭐 그런 사진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작품 사진들 위주로 그렇게 예. 골랐죠. 정말 고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 사진들 막 아역 배우 했을 때 젊은 시절 연극 무대에 섰을 때 또 MC로 DJ로 또 총감독을 할 때 여러 사진 보면서 많은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옛날 사진 보면 어떠세요? 추억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지난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슬슬 머릿속에서 비중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이 아무래도 제가 좀 긍정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예. 그런 기억들이 더 오래 제 머릿속에 있고 안 좋았던 추억들은 좀 검은색으로 슬슬 칠해지는 것 같고 예. 또 옅은 색으로 좀 포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정리하면서 전 좋았어요. 예. 나한테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때 참 재밌었어.
때 참 행복했어.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때도 무척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퇴색해가는 게 기분 좋던데요. 예. 사실 배우라는 직업도 뭐 천의 얼굴 역할을 소화해야 되는 거라 다양한 캐릭터들이 녹아 있을 텐데 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직업을 가지셨잖아요. 네. 뭐 기획 제작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DJ 하시고 MC 하시고 예술 감독 하시고 그 중에서 그래도 아까 뭐 배우가 제일 좋다고는 네. 하셨는데 아 뭐 할 때 좀 제일 나랑 어울리는 것 같아.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다 재밌어서 했어요. 제가 하기 예. 싫은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어떤 일이든 다 제가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한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다른 일 할 때보다 배우 할 때가 제가 제일 순수해지고 아, 또 가장 집중력이 많이 생기고 예. 좀 영혼이 맑아진다고 할까요? 네. 그런 시간이 배우할 때인 것 같아요. 다른 일들도 의미 있고 재미있지만 그 과정에 정말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은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비교적 배우할 때는 제가 그 역할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네. 그만큼 집중력이 좋아지고 또 제가 딴 일보다는 오로지 그 역할에 대한 생각만 하니까 그만큼 또 순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배우할 때가 좋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아무래도 뭐 감독하고 그러면 오만 가지 걸 다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쵸? 제가 하는 작업보다는 인간관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스태프들 간의 싸움을 말려야 되고 또 제작을 할 때는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돈 구하러 다니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떠나서 배우할 때는 오로지 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배우가 좋죠. 제일 힘들었던 역할은 어떤 거세요? 사실 최근에 제가 시력이 나빠지고 다시 연극을 하면서 네.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아. 왜냐하면 적응을 해야 하니까 네. 이제 안 보이는 가운데 연기를 하는 것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적응을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제일 좋은 것도 배우고 제일 힘든 것도 배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송수환 씨 그 시력이 뭐 극도로 악화됐다 얘기 듣고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 연기 활동 활발히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지금 감사합니다. 어떤 상태신지. 이 병이 그렇게 나아지는 병은 아니고요. 네. 그 제가 망막세포 변성증이란 병하고 이제 황반변성이란 병이 좀 합쳐져 있는데 네. 더 나아지지는 않죠. 그런데 점점 익숙해져요. 안 보이는 것에.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나운서분의 얼굴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대화하는데 별 문제는 없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몇 말씀 인사 나누고 이렇게 모셨습니다만은 사실 네. 저는 잘 그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네. 자연스럽게 쳐다보시고 그러셔서 네. 그러니까 아마 배우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노력도 하시지만 맞죠. 익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안 보인다고 굳이 제가 먼데 보고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앞에 계신 분의 형체는 보이니까 앞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네. 별로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죠. 네. 거기다가 뭐 예전보다 더 많은 연기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지금 이 저희가 아까 잠깐 배우 60주년 데뷔 60주년을 맞아서 내신 책 얘기도 했습니다만 책 제목이 나는 배우다. 네. 더라고요. 네. 이 연도별로 보니까 쭉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65년에 데뷔해서 60년대에는 주로 어떤 작품을 했고 또 70년대에는 뭘 했고 80년대에는 뭘 했고 그게 제가 평생 다이어리를 썼거든요. 요즘은 이제 다이어리를 못 쓰지만 그러니까 그 다이어리들을 몇십 년치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날 땐 다이어리를 찾아보면 또 기록이 있고 네, 네. 또
뭐 신문, 잡지 이런 곳에 인터뷰를 배우하다 보면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다 스크랩을 해놔서 예. 그런 걸 뒤적이면 또 이 작품을 내가 몇 년도에 했구나 하는 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책 내고 사진전하면서 옛날 스크랩들을 또 다시 찾아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했죠. 예. 그러니까 정리하고 기록하는 걸 평생을 꾸준히 해오셨네요. 예. 그걸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정돈된 걸 좋아하고 네. 또 사실 제작이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연기라는 게 그 정리정돈이 안 되면 잘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 씬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연기를 하고 의상은 뭘 입고 다음 날 씬에서는 의상을 또 어떤 걸로 바꿔 입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야 하니까 요즘은 이제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다 해주는 모양인데 네.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희 스스로 다 예. 해야 되니까. 또 연출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씬에서는 어떤 점에다가 집중을 하고 이 씬에서는 또 어떤 것을 관객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액센트를 네. 줄지. 그걸 정리정돈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정리정돈이 몸에 배였죠. 저는 예전에는 연기자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보니까 치밀한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연기를 하기가 힘들죠. 예. 이 자서전 이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여러 인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 또 손석희 앵커하고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오기 전에 방금 예. 통화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소위 그 당시에는 동아리 서클이라고 그랬죠. 네.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당연히 제가 어릴 때부터 연기를 해서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연극반에 예. 들어오라고 선배들이 왔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 연극반은 좀 군기가 세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예. 좀 가기가 꺼렸어요. 근데 방송반을 갔더니 거기는 인원수도 많지 않고 방송반도 군기 좀 센데 아닌가요? 근데 그 휘문 방송반은 군기가 세질 않았어요. 한 학년에 3명씩. 네. 그래서 1, 2, 3학년 다 합쳐서 9명밖에 안 되고 또 선배들이 또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고 아주 모범생인 분들이 2, 3학년 선배분들이고 예. 그래서 방송반에 들어갔는데 그때 1학년 때 같이 방송반 들어온 사람이 3명이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저고 한 사람이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친구고 나머지 한 명이 손석희였죠. 그래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손석희 씨하고 같은 예. 방송반 활동을 했고 그 나중에 이제 손석희 씨는 아나운서가 되고 또 뭐 앵커가 되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배우로 네. 활동을 하고 대단한 기수예요. 지 기수에 노래 잘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용 씨. 이용. 예. 그래서 지 3명이 같은 학년이었죠. 이용 씨가 사석에서 그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랬어요? 기억이 나요. 네. 아유, 송승환, 손석희 동기라고 그래서 대단한 기수시라고 휘문고등학교 그해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1981년부터 1985년 이 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였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 대학 다니면서 연극도 했고 또 대학을 그만두고도 연극을 했지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81년도부터 여기저기서 섭외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됐죠. 연극 에쿠스에 제가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고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된 네. 연극이었잖아요. 또 드라마에서는 그 당시에는 지금과 좀 달라서 1일 연속극이 인기 있던 시절이에요. 네. 8시 30분 1일 연속극 시청률에 따라서 9시 뉴스의 시청률이 좌우된다고 해서 네. 그때 이제 김수현 선생님의 사랑합시다라는 1일 연속극에 예. 또 출연을 하게 되고 또 라디오는 이제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심야 DJ 진짜 인기 프로그램이었죠. 네, 심야 방송 DJ를 하게 되고 TV 쇼에서는 이제 젊음의 행진이라는 최고 인기였죠. 네. 예. 그 프로그램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에쿠스란 연극을 하고 1일 연속극에 출연하고 젊음의 행진 사회를 보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를 보고 또 영화를 찍고 그런 세월이 81년부터 85년까지 계속됐으니까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르는 그런 때였죠.
저는 그 송승환 씨의 에쿠스를 제가 봤잖아요. 아, 그러세요? 연극을 제가 그게 제가 학창 시절에 네. 제 평생 처음 본 연극이 예 그때 사실 연극 보러 그렇게 자주 갈 수 있고 이런 형편도 그렇죠. 아니고 나이도 어렵지만 네. 연극이 이제 특정 분들이 보는 거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중들이 함께 못했는데 그 연극이 워낙 화제가 되기도 했고 네. 송승환 씨의 인기가 너무 높기도 했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송승환 씨를 보러 갔던 것 같은데요. 그 에쿠스가 이렇게 젊은 청년이 그 말에 눈을 찌르는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한 행동을 그렇죠. 하는 약간 광기 어린 네. 역할을 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연기하시던 게 전 그전까지 굉장히 미소년의 이미지 이런 걸 갖고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뭐 무대 위에서 정말 에너지를 많이 뿜어내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네. 또 제가 젊을 때니까 그 역할을 소화했고 사실 제가 연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던 시기가 75년 6년 제가 재수할 때였는데 네. 사실 에쿠스가 그때 초연을 했어요. 아. 강택이라는 배우가 네. 초연 배우였고 그때 에쿠스를 보고 저도 아 이거 연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가슴이 네. 뛰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렇게 제 평생을 어떤 일을 하고 살까 망설일 때 자극을 줬던 그 연극에 제가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찼죠. 그렇죠. 그래서 네. 열심히 했고 또 KBS 밤을 잊은 그대에게도 뭐 저희 때 다 중고등학교 때 심야 방송 들으면서 밤에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맞아요. 예. 바로 그 프로그램의 DJ를 저보고 해달라는 섭외를 받고 그것도 정말 가슴 뛰는 섭외였어요. 네. 내가 얼마 전까지 학창 시절에 듣던 그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를 나보고 하라고 너무 신났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바쁘지만 모든 일이 다 신나서 했던. 그러니까 뭐 하나 놓을 수가 없었을 것 같은 게 스케줄은 그렇죠. 살인적인 스케줄이지만 그때 밤을 잊은 그대에게 라디오 최고 프로그램이었죠. 네. 젊음의 행진 행진. 텔레비전 최고 프로그램이었죠. 그랬죠. 에쿠스도 뭐 연극의 최고 무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를 그냥 동시에. 네. 야,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제가 가장 바쁘고 네. 뭐 육체적으로는 거의 잠을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강행군하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예. 그래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네, 또 신나서 한 일들 맞아요. 그렇게 한 4, 5년을 보냈죠. 전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젊음의 행진 생방송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생방송 때 있었던 그 송골매 그 사고 지금도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그 사고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랬죠. 이번 제 전시회에 오시면은 그 당시 사진과 그 당시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죠. 그때 그 감전돼가지고 네. 쓰러지는 그 장면도 그리고 이번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급하게 뛰어나와서 버벅거리면서 크로징 멘트를 했던 얼마나 그 생방송 중에 놀랐겠어요. 그랬죠. 뭐 그런 사고가 전혀 없었는데 최초로 일어난 사고였고 또 저는 사실 송골매가 마지막 팀이었어요. 그래서 예. 크로징 멘트를 이미 다 하고 마지막 송골매 무대를 소개하고 분장실로 가다가 갑자기 음악이 끊기고 객석이 그땐 방청객이 있었으니까 예. 방청객이 웅성웅성하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 다시 뛰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에 순간적으로 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통한 그래서 거죠. 예. 아마 뭐 그 사고 원인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예. 못하지만 어쨌든 배철수 씨가 노래하려고 마이크를 잡는 순간 바로 감전이 돼서 바로 그냥 쓰러진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수습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와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다행. 아직도 배철수 씨도 건강하게 방송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다행이죠. 그 얘기 듣기로는 그 당시 배철수 씨가 머리에 난 그 상처로 전류가 흘러서 네. 그래서 살아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래서 뒤로 넘어졌는데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마이크 밑에 받침대에 머리를 찌면서 상처가 네. 나고 피가 났어요. 근데 그쪽으로 전류가 흘러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생명을 구했죠. 네, 이게 사실 방송사에 두고두고 남을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끔 혹시 배철수 씨 만나면 그 얘기 하세요? 뭐 이제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 그냥 뭐 만나면은
배철수 씨보다는 뭐 구창모 씨나 그 주변 분들하고 더 많이 얘기하죠. 네. 하긴 본인은 정신이 없으셔서 그랬겠네요. 야, 정말 그 최고의 어떤 청춘 스타로 인기를 구가하던 그 시기.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바쁜데도 그때는 뭐 소속사 이런 것도 없고 매니저도 없고 그럴 때잖아요.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네, 그때는 이렇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지금처럼 전혀 안 돼 있을 때고요. 네. 각자 개인이 알아서 움직일 때였고, 저는 지금까지 평생 매니저 없이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그 기억나는 게 아침이면 이제 점심 저녁을 제대로 식당 가서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김밥을 큰 곳에 찬압이라고 그러죠. 네네. 많이 싸가지고 또 샌드위치 싸가지고 조수석에 놓고 제가 운전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집어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하루에 도저히 일을 소화할 수 없을 것 같고 예. 지금 한 달 안에 이 일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제가 짜낸 방법이 하루를 3등분 했어요. 어떻게 3등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뭐 5일이면 5일 1, 5-1, 5-2, 5-3. 그래서 오전, 오후, 밤으로 3등분을 해서 네. 하루를 3일로 생각하고 그럼 한 달이 90일이 되잖아요. 와, 남보다 3배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30일 안에는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데 90일이면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일을 나는 90일처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케줄을 그렇게 하루를 3일로 만들어서 90일로 제가 다이어리에 스케줄표를 짜가지고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때는 뭐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사실 뭐 요즘 연예인들도 굉장히 이제 스타들은 바쁘잖아요. 그렇죠. 바쁘지만 뭐 운전해 주는 사람 있죠. 스케줄 관리해 주는 네. 사람 있죠. 또 뭐 옷도 다 의상이다 그렇죠. 헤어 메이크업도 해 주잖아요. 저희는 그걸 다 직접 했어야 됐으니까 네. 그 80년대 소위 스타가 되기 전에 70년대 촬영 날은 의상 챙겨서 여행용 가방에 넣고 버스 타고 방송국 가서 촬영할 때니까 난 매일 여행 가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매일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예. 그게 의상이죠, 의상.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도 왜 매니지먼트 쪽에 의뢰 안 하시고 혼자서 다 하십니까? 그게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예. 누가 스케줄을 짜주고 거기에 의해서 제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아, 이 데뷔 60주년 맞으시는 송승환 씨하고 얘기 나누면서 60년 얘기를 오늘 30분 동안 한다는 건 너무 불가능한 얘기 같고요. 내일 또 모시고 네. 남은 얘기를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로 데뷔 60주년을 맞아서 출판 사진전 나는 배우다를 마련한 배우 송승환 씨와 함께했습니다.